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적인 명장 주제 무리뉴 감독이 한국 미디어와 사상 처음으로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과거 빅클럽 이적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이 운영하는 FC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럽 최고의 명장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는 콘텐츠 명장 로드를 방영 중인데요. 5월 8일에 무리뉴 감독을 영국에서 만나 토트넘 허스퍼 시절 함께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한준TV에서 과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점 보도했던 김민재 선수를 토트넘으로 영입하려고 추진했던 과정의 에피소드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세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드 클래스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왜 빅클럽에 관심이나 이적설이 없었느냐며 폄하하는 일부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고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반응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무리뉴 감독의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한준TV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이적설 사례와 진실, 그 뒷이야기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FC 온라인 한국 유튜브 채널과 명장 로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에게 물어보자 저는 손흥민 선수를 한국 선수로 보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재능과 퀄리티, 실력을 한국이나 아시아라는 테두리를 넘어 월드 클래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를 프로 선수로서 모범이 되는 존재라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선수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왜 빅클럽과의 연결고리, 이적 제한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잡았다면 이미 우승컵을 들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탑 클래스 클럽에서 뛸 기회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현대 축구가 원하는 유동성을 갖춘 공격수, 중앙과 사이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7번 윙포워드 자리에서 9번 스트라이커 자리로 스위칭해서 올라가면서 골을 넣고 케인이 9번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로 내려오며 패스를 찔러주는 손케 듀오의 패턴 플레이를 처음 구축한 인물이 바로 토트넘 시절의 무리뉴 감독이기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실제로 토트넘에 부임해서 토트넘이 보유했던 최고의 선수들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카라바오컵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결승전을 앞둔 일주일 전 시점에 수석 코치와 선수단 사이에 불화가 깊어졌던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경질을 당하며 토트넘 대임 기간에는 우승컵을 들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며 떠났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아직 무관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우승 트로피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도 직접 봤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디렉터 체제로 운영하는 다른 클럽들과 달리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선수 이적 협상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선수들에 대해서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또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 맨유, 맨체스터 시티 등으로의 이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뒤늦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사례도 언급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케팅, 구단의 프로모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예 다른 팀들의 오퍼 자체를 원천 차단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았고 선수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지난 10년을 넘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까지 호평했는데요.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던 10여 년 전의 시절부터 꾸준히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유럽 내 이적설에 대해서 취재했고 또 직접 확인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결됐던 이적설 보도와 또 실제 상황, 뒷이야기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와 연결된 대표적인 팀은 리버풀이죠.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 레버쿠젠에 있을 때 이미 공식 오퍼를 받았던 팀이 리버풀인데요.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리버풀을 지휘하고 있을 때 제안이 왔지만 손흥민 선수는 포체티노 감독이 적극 구애했던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리버풀도 조금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리버풀보다는 토트넘에서의 주전 경쟁이 조금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포체티노 감독은 사우스햄птон 시절부터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제안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감독이 강력하게 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 대신 토트넘을 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클롭 감독 이후 부임한 뒤 클롭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시절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 와서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2020-2021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능력과 득점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이후 2021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계약을 맺기 직전에 꽤 많은 팀들이 움직였고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리버풀이었거든요. 그리고 2021-2022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그 시점에도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면 리버풀이 빅딜을 위해 아주 큰 돈을 30대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지를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2021년 7월 토트넘이 당시에 맺었던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무리뉴 감독이 떠나고 새 감독이 누가 올지에 대한 많은 혼란기 속에 케인 선수도 이제 맨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했던 그때였거든요.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적 관심을 보였던 팀들이 있었어요. 90미닛의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구단 차원보다는 이 구단과 연결된 현지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나섰지만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났던 바가 있고 맨시티도 마찬가지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부임했던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손흥민 선수가 여러 팀들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도록 설득을 마쳤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2022 시즌 콘테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4위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때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스널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4위가 될지 5위가 될지가 불투명했었거든요. 당시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었고 연장 계약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마네까지도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롭 감독이 본인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뭐 1억 파운드 가까이를 지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가 왜 믿을만 하냐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토트넘 경기를 모두 취재하고 토트넘의 내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담당 기자의 보도였기 때문에 이 보도가 믿을만하고 또 이 보도가 흘러나온 과정은 무산이 됐다는 얘기를 사실 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리버풀이 큰 오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일단락 됐던 것이고 풋볼 인사이더에서도 토트넘이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는 그런 협상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다만 액수가 1억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다. 굉장히 뭐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현금에다가 선수를 껴서 이동시키는 그런 딜이 논의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지 않아 보였지만 어찌됐거나 리버풀이 이렇게 관심을 보였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리버풀이 클롭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뤘던 팀이다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유럽 최정상의 팀이 당연히 이제 구전급 자원으로 노렸고 큰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팀이라는 증거가 이런 보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런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가 원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워낙 좀 당한 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주가, 이적 시장에서의 관심이 가장 높이 치솟았던 때가 2018-19 시즌이에요. 그때 데스크라인에 손흥민, 케인, 델레알리, 에릭센까지도 모두 유럽의 주요 클럽들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팀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막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선수들이었고 특히 2018-2019 시즌 챔스 결승에 오르는 과정 속에 8강전에서 맨시티와의 1, 2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모두 득점을 했었잖아요. 그런 활약을 지켜보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해서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토트넘 측에 타진을 했었는데요. 아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2020년 11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시켰을 때 손흥민의 진화라는 제목의 디 애슬레틱 컬럼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데 왜 빅클럽과의 뚜렷한 이적설이 없었느냐, 그리고 또 어떤 클럽도 왜 공격적으로 영입 작전에 나서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를 팔 생각이 전혀 없는 레비 회장 밑에서 장기 계약까지 맺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으며 스카우트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전 세계 어느 팀에서든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로 간주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8-2019 시즌 말씀드린 2019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판이 최대치로 올랐고 나이도 빅클럽으로 딱 가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적 협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은 하필이면 2018
2018년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직전에 그 리스크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막 재계약을 체결하고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 협상을 레비 회장도 뭐 내줄 생각이 없고 이적료 무지를 깎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의하고 모니터링했던 팀이 맨체스터 시티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까지 있었거든요. 이 세 팀들, 뭐 첼시까지도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모두 원했지만 레비 회장이 협상 시작액을 1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또 쓰겠다라는 의지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팀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자세로 협상을 시작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거나 사실은 나폴 세일이라는 의지로 봐야 된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 당시에 데스크라인과 함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한참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쟁이 필요한 다른 팀으로 가기보다는 토트넘에 있는 것들을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이적 작업들이 아예 뭐 협상 자체가 테이블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사실 지속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지켜봤는데요. 그 2019년 여름에 맨시티와 더불어 동시에 문의를 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2020-2021 시즌에 특히 이제 당시에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 무관중 경기들로 펼쳐졌던 경기인데, 맨유를 상대로 정말 언매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던 경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레스포드도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했고 산초의 영입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원래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아시아 내에서 특히 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에 이제 추월을 당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맨유의 이제 국제적인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과 당시 맨유가 보강해야 될 전방 득점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보도가 2020년 10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다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지역신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보도됐던 바가 있고, 이 얘기는 현지 보도뿐 아니라 저희도 당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여름에 재계약을 맺기 전에 그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때 2020-2021 시즌에 활약이 펼쳐지면서 또한 많은 팀들의 관심과 제안들을 이제 받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에이전트 측에다가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라면 내가 그 팀이라면 갈 수 있고 그 외에라면 생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스타들이 원하는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어린 시절 자신이 이제 응원하면서 자라왔던 팀인 맨유의 제안 외에는 이제 토트넘이 최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맨유와 레알이 관심은 가졌지만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영입의 폭넓은 리스트에 올려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진 단계에서 디렉터 단계에서 적극 논의된 적은 없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이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가진 것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여름, 그때 챔스 준우승을 마드리드에서 이뤘을 때가 처음이었고, 그 뒤에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맺기 전인 2021년 여름 단계, 그리고 2022-2023 시즌 벤제마가 팀을 떠나고 2023년 1월 이적 시장을 두고 소문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 보도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관련 소식에서 공신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독일 방송사 슈포르츠 아인츠에서 2022년 10월경에 나왔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그때 나왔던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지만 당시에 좀 경기력이 주춤하던 면도 있었고, 또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도 했었고, 이 시점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검증돼 있던 득점 자원인 손흥민 선수를 조금은 이제 공격진의 추가 자원으로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감독 시절에 좋게 봤던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담당 기자인 미겔 앙헬 디아스, 카데나 코페 기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를 전반적으로 지켜봐왔던 것은 맞지만 영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적 움직임이 진행된 적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때 결국엔 부상을 입기도 했고, 또 월드컵에서의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사그라들기도 했고, 다른 공격수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손해가 됐고, 무엇보다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의 정책은 젊고 어린 선수, 유망주 단계의 영입으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소문은 에이전트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 에이전트 단계에서 또 이제 아시아 마케팅 사업을 위한 레알 마드리드에게 좀 역제안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레알 마드리드도 영입에 대해서 초기 단계 고려까지는 했던 것들은 확인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첼시 같은 경우에 사실 토트넘의 라이벌이긴 한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챔스 우승이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우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토트넘보다 조금 윗단계에 있는 팀이었잖아요. 이제 첼시에 대한 소문 역시 2019년 2월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2018-2019 시즌 역시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가치가 한참 치솟고 이적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스페인의 깨 데포르테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역 라이벌 팀인 첼시에 대해서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소개됐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만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본인의 당시 에이전트에게 표했던 것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역시 여러 차례 조금 관심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요. 특히 2021년 3월 그러니까 2020-2021 시즌 즉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로 점화된 게 무리뉴 감독이 손케 듀오를 이제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엄청나게 터지던 그때였거든요. 풋볼 인사이더 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웨인 베이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영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공격량의 득점력도 이때만 하더라도 그나브리와 사네의 경기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 현재도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당시는 슈퍼루츠 아인츠에 있었는데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핵심 주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역시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여름에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FA 상태로 영입하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려졌었고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적료를 들여가지고 좀 움직이긴 좀 어렵다. 이러면서 아예 이제 제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여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많은 팀들이 이때 절정기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FA라면 꽤 큰 연봉을 주고 데려올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칼초 메르카토에서도 유벤투스의 관심서를 소개하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데려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이제 2018-2019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끌던 과정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었고 그때 뭐 9천만 유로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2021년 말씀드린 그 계약 전 시점에도 프리로 풀린다면 움직이겠다. 호날두 선수가 떠난 이후 그 대체자로 손흥민 선수를 낙점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더글라스 코스타도 좀 부진했었고 베르나르도 데스티키의 결정력도 아쉽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유벤투스가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봤었고 또 아시아 지역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면서 한국까지 방문했던 유벤투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로 갈 생각 자체가 또 없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매체인 엘 나시오날의 보도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25년에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2년을 앞둔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을 목표로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노리고 있고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의 지분 투자라는 상황을 진행하면서 손흥민 선수 영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모두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스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으로 아시아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25년 만료될 그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현장에서 알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이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무엇보다 당시에 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계약이 만료를 앞둔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던 그 시점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맨유, 첼시 뭐 이런 팀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토트넘과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이제 사실상 토트넘과 종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여름 시점,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이제 사인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 사실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어렵게 됐고 또 포스테코글 감독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언제 진정한 우승이라든지 챔피언스리그를 다시 노릴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지금 사실 보였던 팀의 운영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남은 3경기 마법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고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된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 1년 옵션을 구단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재계약 협상을 맺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다음에도 또 토트넘이 실패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년 여름으로 이제 협상을 미루고 내년 여름에 이적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마저도 만약에 진출에 실패한다면 올 여름에 당장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주말 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에 번리와 홈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를 이겨야만 5위를 유지하고 또 4위 자리를 마지막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가 5월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못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토트넘이 만약에 번리를 이기고 맨
맨시티와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 연기된 이 경기까지 이긴다면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에 패배할 경우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힐 수 있고 최종전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4위까지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리에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6위 뉴캐슬, 7위 첼시, 8위 맨유에게까지도 추월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는 주말에 뉴캐슬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브라이튼과 경기하고 맨유는 아스날과 홈 경기이고 첼시는 이제 잔류가 절박한 노팅엄과 원정 경기다 보니까 이 팀들도 뭐 못 이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이제 사실상 5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거의 확정을 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만약 토트넘이 번리, 맨시티, 셰필드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한 경기도 못 이기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6위, 7위, 최악의 경우 8위까지도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의 팀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팀에 대한 의리와 정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전성기의 마지막에 우승컵을 정말 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고 조금 이제 신중하고 냉정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을 믿고 토트넘에서 더 잘해보자, 토트넘과 함께 성공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헌신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선택과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는 주말 번리와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각종 이적설과 현지의 정보들 한준TV에서 정리하고 체크하고 또 확보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스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